자, 11강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전달 단원입니다.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아니, 전자기 유도에서 많이 들었던 단원이네. 그죠? 이거 우리 패러데이라는 사람 알죠? 패러데이가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유도 기전력이 전력인가? 아니죠. 볼트입니다. 볼트. 알았죠? 요거를 끈질기게 연구를 했다. 야, 우리는 그건 관심이 없고 하여튼 전자기 유도는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 전자기 유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석의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만 나타납니다. 변할 때. 그럼 변하지 않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유도 전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꼭 유도 기전력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패러데이고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공짜 전류,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세상에 근데 공짜는 없는데 어떻게 공짜겠니? 공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렌츠 법칙이라고 해서 렌츠는 뭐야? 렌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 렌츠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방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렌츠는 방해를 시켜보자. N극이 들어오면 방해시켜. N극 오지마 하고 위에가 N극이 생기고 아래가 S극이다 해서 엄지손가락 위로 해서 오른손입니다. 항상 오른손에서 감아주면 이렇게 해서 검육에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N극이 멀어지니까 N극 가지마 하고 방해하죠. 그러면 위에가 뭐가 생겨야 돼요? 위에가 가지마 하고 S극이 생기고 아래가 N극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엄지손가락 아래 방향으로 해서 오른손입니다. 감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게 되면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그러면 여기 코일을 몇 바퀴 안 감아놨어, 그지? 많이 감아놓은 곳에다가 센 자석으로 졸라게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유도전류가 셉니다. 그럴수록 유도 기전력도 증가한다라는 게 이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쉽고 우리가 하는 게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 이걸 잘 해야 되겠죠.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 네. 우리 장염의 여인, 맞거든요. 108쪽입니다. 108쪽.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 시험에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1차 코일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무조건 유도가 됩니다. 1차에서 2차로 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1차가 입력, 2차가 출력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1차, 2차 이게 뭔 말이냐?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 여기 배터리 보이죠, 그죠? 배터리 보이죠, 배터리. 배터리 하기가 좀 촌스럽네. 긴 게 배터리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해서 갑니다. 띠리리리링 띵 띠리리리 가변저항 통과하고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는 게 자, 아래에서 뒤로 들어가죠. 뒤로. 그럼 손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오토바이 할 때 부릉부릉 쪽쪽쪽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쪽쪽쪽입니다. 쪽쪽쪽. 이래 쪽쪽쪽. 그러니까 쪽쪽쪽 하니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배터리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만 잘 보시면 이렇게 감긴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N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N극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N 이렇게 생기니까 갑자기 처음에 N 생길 때는 얘도 N이 왜 생겨? 오지마 하고 2차 코일에 오지마 하고 N 이렇게 생깁니다. 알았죠? 2차 코일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 하고 N 생기면서 얘가 S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깁니다. 오지마 하면서 2차 코일에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줄였다. 배터리 전압을 줄인다. 그러면 N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 또 왜 약해져? 왜 약해지니? 약해지지 마 하면서 여기가 S 이렇게 생기는 거죠. N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처음에 NS 이렇게 돼 있으면 NS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처음에 N이라고 생겼다. 그러면 얘도 오지마 하고 N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왼쪽이 N 오른쪽이 S 2차 코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이 N이니까 부릉부릉 감아주면 되겠죠. 부릉부릉 감아지니까 전류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스몰 A 방향으로 부릉 이렇게 감긴다는 얘기예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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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겨서 이렇게 해서 검유계가 이렇게 흘러서 스몰 A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 그죠? 만약에 이제 요놈을 갖다가 약하게 세기를 좀 줄여요. 세기를 줄인다. 배터리 전압을 점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면 N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N이 약해진다. 즉 N 약해지면 너 왜 약해져? 그러면 S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S 생기고 여기가 N 이렇게 생기니까 SN 생기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니까 다시 쪽쪽쪽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하고 감아지게 되면 아래에서 뒤로 퍼야 되겠죠. SN이니까 이렇게 전류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무슨 방향?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또 흐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1차 코일의 세기가 증가하면은 A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세기가 줄어들면 B 방향 그랬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게 약하게 우리는 교류잖아요. 직구석은 다 교류죠, 여러분들. 교류로 돼 있으면 똑같이 뭐 이렇게 교류로 돼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또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해서 예전에는 안테나라는 걸 배웠는데 요즘 안테나가 빠졌어요. 안테나가 왜 빠지는 줄 알죠? 요즘 안테나 누가 써요? 그죠? 같은 전화기도 무선 전화기에 안테나 잘 안 쓰고 요즘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쓰잖아요. 근데 일종의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데 예전 교육과정에는 안테나도 배웠어요. 안테나. 자, 이게 일단은 그것이고,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단면적이 A인 곳에 가문수가 N번이, 그래서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뜻입니다. 가문수라는 것은 코일의 가문수 있죠. 코일 가문수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넓은 곳에다가 많이 감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비례 관계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라는 것은 이게 B가 자기장입니다. 자속 변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B만큼 자기장이 변할 테니까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해야지 비례 관계고, 단위 시간당 많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뼈병 이걸 활용한 예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무선 충전 이런 거 있죠. 항상 1차 코일은 입력입니다. 그럼 1차 코일에는 뭐 배터리 전압 돼지 콧구멍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빨아 먹어야 되고, 이게 변하죠. 당연히. 왜 변합니까? 당연히 교류니까. 우리 집구성은 교류니까 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코일에 공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그죠? 하여튼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장치, 이게 바로 충전기 같은 거, 무선 충전기, 그것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1차가 되겠죠. 1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전화가 2차가 됩니다. 2차가 되어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장치고,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 요즘은 가스레인지, 요즘 뭐 폐암 뭐 이런 거 걸린다 해서 엄마들이 잘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가스불 켜고 할 때 오존도 생성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거죠. 불꽃이 안 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켜고 하니까 화재가 나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깜빡하고 불 켜놨다 생각하고 그것도 모르고 뭐 바깥에 나가 외출해버리고 뭐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안 쓰고 인덕션 쓰는데, 1차라고 해서 코일에 의해서 우리 전류연 자기장이 생겨나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또 전기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쇠로 만든 이런 것들이죠. 절대 유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쇠로 만든 것만 인덕션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유리 그래도 되는 것은 인덕션이라고 하긴 그러고 그 열로 뜨거운 열로 벌건 열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요즘은 인덕션이 하이브리드라 해서 같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덕션은 벌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일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코일 알았죠? 그래서 쇠로 만든 스텐이나 세라믹으로 만든 상판이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그런 그릇에다가 안 하면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은 가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덕션 레인지 이런 게 음식 조리하는 게 있다. 이제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무선 통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요즘 뭐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 휴대폰 가지고 NFC 결제다라고 해서 무선 통신 알죠, 그죠? 그래서 요즘 핸드폰 안에 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카드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카드 정보가 들어가 있죠. NFC로 삑삑 핸드폰 되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이비 카드, 뭐 교통버스 카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휴대전화 코일하고 이 결제 단말기 사이에서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전기 신호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NFC, RFID 뭐 이런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NFC라고 하고 보통 요즘 휴대전화에는 NFC 기능이 다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NFC가 현대카드밖에 안 됩니다. 다른 카드는 안 되죠, 그죠? 일부러 좀 다 되면 다 넘어갈까봐 그러는지 삼성페이 뭐 이런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NFC 기능이다. RFID 같은 경우는 보통 하이패스 같은 거 있죠. 엄마 아빠 차들 고속도로 통과하면 삐빙 결제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RFID. 이런 것들은 이제 물류 이런 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죠? 여수에 항만 물류고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나오면 뭐 할까 몰라. 항만 물류 이런 것들 요즘 뭐 마약 탐지도 걔가 하고 있고 요즘 뭐 물류 분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현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다 잘릴 텐데 그죠? 로봇이 앞으로 3년 안에 고급화되면 지금 에이 설마 이래도 있죠. 여러분 좀 지나잖아요. 로봇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마트인가 서울에 어디에서 로봇 판다면서요. 2천만 원 한다는데 2천만 원?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에서 쓰는 로봇인데 LG에서는 설거지하고 빨래 개는 로봇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 2, 3천만 원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2, 3천만 원 한다라고 했는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앞으로 한 여러분들 대학 갈 때쯤이나 대학 가면 집에 엄마 집에 이제 여러분들 명절 때 내려가면 로봇이 설거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집장가 가면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마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마지막 세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자기도 활용한 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기타 시험에는 전기 기타가 보통 잘 나와요. 전기 기타 이거 가지고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도 잘 나오는데요. 전기 기타 여러분들 쳐봤어요? 그냥 일반 포크 기타 말고요. 전기 기타, 포크 기타는 기타 줄이 무슨 줄이라고 해야 될까? 꼭 플라스틱 줄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전기 기타는 전부 다 금속 줄로 되어 있습니다. 쇠줄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잖아요. 그러면 손톱 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기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포크, 뭐 피크 이런 거 갖고 탁탁 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치면서도 소리가 잘 안 나죠. 스피커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 기타 줄이 이렇게 치면 윗볼록 되었다가 또 아랫볼로 가까이 왔다가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위아래 진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딩 살짝만 쳐주면 진동수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그러면 강자 상태의 기타 줄 가까이 오면서 영구자석 사이에 유도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유도전류 한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흐르면서 진동수가 전기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한 유도전류가 흘러가가지고 다 유도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부 다 유도전류, 자기장 세게 하면서 유도전류 전부 다 여기서 도난방지 코일의 유도전류 전부 다 유도전류가 흐르게 해서 유도전류 때문에 스피커로 가서 크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타는 스피커 없으면 안 됩니다. 스피커, 증폭기죠, 증폭기. 그래서 증폭기 여러분들 들어봤었을 텐데 증폭기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다이오드 같은 거. 다이오드 해서 물리원에서 배웠죠.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고 증폭기가 트랜지스터라고 들어봤어요? 트랜지스터가 증폭하는 거죠. 이런 트랜지스터 같은 반도체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소리 가지고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에도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가지고 요즘은 다 해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라 그래서 뭐 유튜버들 보면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마이크.
진동판이 쇠로 되어 있는 거지만 살짝 미세한 진동을 띠리 흔드는 진동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요.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미세하게 진동을 해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과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흘러요? 왔다리 갔다리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유도 전류가 이제 아주 미세하게 흘러 들어가서 입력 장치를 통과해서 녹음기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기도 때문에 현대 문명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겁나 발전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탐구에 전자기 유도 작용을 이용한 무선 충전 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에나멜선 있죠. 에나멜선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사갖고 와갖고 코일에다가 겁나 감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긴 합니다. 트랜지스터 여기 에나멜 벗기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죠. 하나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건데 아마 쌤 생각에는 이거 해가지고 하는 실험은 학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트리 조그만한 이거 연결을 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불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그냥 잘 나올 것 같진 않고 LED 조그마한 LED 꼬마 정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가까이만 가져가도 불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건 아마 물리2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리학을 배웠으니까 선택 과목을 전기와 있죠. 여러분들 선택한 과목 있죠. 역학과 에너지가 있고 뭐 전기와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전기와 모시기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자세히 배우고 역학과 에너지 배운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 역학과 에너지 알죠. 그죠? 앞에 운동 역학하고 뭐 이런 그거 하는 거예요. 2학기 때 알았죠? 근데 이제 쌤 생각에는 역학과 에너지 한 친구들은 앞으로 삶이 좀 고달파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ABC에서 학점을 잘 따면 대학교 가서 뭐 그죠? 그쪽 전공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IT 계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면 다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걸 많이 배우긴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이것만 그냥 간단히 같이 해보시면 돼요. 탐구하기 문제 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송신이라는 것은 이게 전달해준다 이런 것이고 수신이라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죠. 송신부는 배터리가 연결돼요. 항상 그러니까 송신부가 1차. 그 다음에 수신은 2차. 그럼 1차에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1차하고 이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1차에 의해서 얘가 흐르면 2차가 유도가 되어서 불이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신했다 이거예요. 전류가 들어오면 수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무선 전화기 아니면 무전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안테나 이런 것들이 1차에 의해서 2차가 수신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이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게 이제 무선 통신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전자기 유도가.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은 송신부는 배터리 전압이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면은 송신부는 전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게 흐르니 아니죠. 송신부는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교류해서 흘러줘야만 얘가 수신을 해요. 반짝반짝 하면서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현재 LED를 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게 아닙니다. 송신은 교류가 흘러야 됩니다. 교류는 여러분 알잖아요. 교류가 이제 뒤에 또 파동 배우겠지만 윗볼록 아랫볼록 하면서 세졌다가 0이 됐다가 반대로 세졌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로 세졌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세졌다가 이 변하잖아. 이게 교류입니다. 전류 세기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1번 X. 자, 수신부 물어봅니다. 수신부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수신부는 이제 요놈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허공에 들고 있는 요놈 있죠. 수신부 코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송신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신부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 방향이 시간에 따라 얘도 변해요. 송신부가 변하니까 수신부도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LED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 그래서 LED는 전기 처먹고 빛내는 놈이야. 그래서 송신부가 전류 먹는 애고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전류의 자기작용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수신부 코일로 전달되는 거다. 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통 이마트나 이런데 뭐 홈플러스 이런데 가면 여러분 요즘은 바코드 찍잖아요. 바코드가 되게 좀 진보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고 숫자가 좀 지워지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뭘로 하냐면 약간의 아까 RFID 기능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물건들을 카트에 실어놓고 카트방에 휙 밀어버리면 23만 5천 원 딱 결제가 딱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 아주머니들 서서 삑삑삑 하는 그 아줌마 봉급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삑삑 찍고 그러지 않아요. 딱 스쳐 지나가면 다 결제되게 한 방에 결제되게끔 다 전부 다 칩이 내장돼 있을 겁니다. 칩 비싸지 않아요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가 되게 싸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전자기 유도 이용해서 무선 정선 장치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자, 우리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쏴줘야 송신부가 송신해 줍니다. 뭔가 그럼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송신할 때는 자석이니까 자기 에너지로 바뀌면 자 전자기에 의해서 수신부 코일이 수신부라고 되어 있죠. 수신부는 이걸 받아요.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허공에서 받아. 그럼 수신부가 받았을 때는 역시 자기장에 의해서 또 뭐가 발생해? 전기 에너지로. 그럼 LED는 그 전기 막 받고 뭐 하는 거죠? 빛 에너지, 빛을 내는 거예요. 빛.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에너지 전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험 봤을 겁니다. 이렇게 2번은 4번이 된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뭔 자료가 또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기장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좀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균일한 자기장 X라고 되어 있잖아요. X라고 하는 것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입니다. 여러분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 있죠? 얘가 요 화면으로 들어간다는 뜻,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점점 X가 아니라 하나로 표시할게요. X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게 세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게 세지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전류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공짜 전류가 생겨요. 알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X가 약해진다. X 약해진다. 그러면 왜 약해져? 더 들어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가 하면서 시계 방향. 더 들어가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요. 만약에 X가 약해진다 또는 나오는 게 생긴다. 아까는 약해진다. X가 세진다 그러면 점점 세진다 그러면 왜 세져? 나와 하고 유도전류가 나와라고 해가지고 반시계로 흘러요. 그럼 나와가 생기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또 전류가 생기는 거.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장은 균일하다. 자기장은 균일한데 자, 이 자기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코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코일도 하나밖에 없는데 자, A는 2t초 동안에 자기장을 B0만큼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2t초 동안 B0만큼 증가를 시키고 있으면 XX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점점 세지면은 XX가 세지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어떨까요? 왜 증가해? 나와 하면서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요. 알았죠? 나와 증가하지 마 하고 나오는 게 생기니까 나와 하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게 세니까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 전류가 그러면 나오는 전류니까 어디로 흐른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 2t0부터 3t0까지는 자기장 세기를 약화시켰어요. 약화시킨다는 뜻은 자 들어가는 XXX라고 하는 걸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를 증가시키는 것을 점점 빼겠다는 거예요. 점점 빼겠다. 약화시키면 왜 약화시켜? 더 세져. 왜 약화시키는 거야? 하고 더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더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XX가 더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서 더 들어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유도전류가 흘렀다면 지금 여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게 돼 있는데
단위 시간당 세기 변화가 누가 커요? 얘는 2t초 동안. 얘는 2t초 동안 b0를 증가시켰는데 얘는 t초 동안 b0를 감소시켰으니까 세기는 몇 배 세다? 여기가 i가 흘렀다 그러면 여기는 몇 i? 2i가 흐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ia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ia다라고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뭐만 이해가죠, 그죠? 그 뜻입니다. 패스. 그다음 B. 자, 두 번째 봐보세요. 자, 1차 코일은 항상 입력이라 그랬고 2차 코일은 출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차 코일 때문에 배터리 긴 게 플러스입니다. 띠리리리링띵 여기까지만. 자, 부릉부릉이야 쪽쪽쪽이야. 쪽쪽쪽이죠. 강아지 부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아지 부르면 안 와요, 그죠? 으르릉 되니까 미안해 하면서 도망가야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N극이 어디 생겨요? 여기가 부릉 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S 여기가 N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S에서 N으로 이렇게 생기고 외부는 N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생기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야 입장에서는 N이 왜 생겨? 오지마 하고 N이 생긴다고요. 이게 왜 생겨? 하고 N이 생긴다고요. 알았죠? 오지마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가와 같이 고정되어 있고 나는 1차 코일의 전류 I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자, I를 자, 이거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얘가 뭐냐? I가 얘는 마이너스 I네. 자, 마이너스 I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증가시켰다가 얘는 또 플러스 I네. 플러스 i만큼 t0부터 2t0까지는 플러스 i로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1차 코일의 전류 i가 시간에 따라 변한대요. 그럼 변하면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변하는 걸 하려면은 이 그림은 그냥 직류거든요. 그죠? 일단은 변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는 걸 마이너스 i는 요게 전류가 마이너스 i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플러스 i로 가는 걸로 하고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전류가 화살표 방향 흐를 때를 플러스로 표시하래요. 전류가 화살표가 플러스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반대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흐른다 생각하세요. 여기 그림을 좀 잘못 그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부릉 이렇게 되죠. 부릉 이렇게 감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니까요.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생겨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T0까지만 마이너스 i니까 반대로 흐르니까 반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자 마이너스 i입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가 S가 생기면 여기가 뭐 생겨요? 왜 S 생겨? 생기지 마 하고 S 저리 가 하고 민다. 왜 S 생기고 N 생겨요? 알았죠? 그래서 2차 코일에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라고요? SN이니까 이렇게 방향이 흐른다는 얘기죠. 알았죠? 유도 전류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여기 T0부터 2T0까지는 플러스 i가 흐르죠. 플러스 i. 자, 플러스 i가 흐른다는 것은 얘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플러스 i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부릉부릉 쪽쪽쪽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n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이 왜 생겨? 하고 이번에 여기가 n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가 n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n이 생기면 부릉부릉 감아지면서 얘도 오지마 하고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전류 A 검육의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하는 거냐? 2T부터 3T까지 뭐 하는 거냐?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전류가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죠. 하여튼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N극은 맞죠? N극은 맞는데 N극이 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알았죠? N극으로 가는 게 점점 줄어들면 여기가 어떻게 유도되는 거죠? 야 N 너 왜 줄어들어? S에서 이렇게 S가 커지는 거예요. 줄어들지 마 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S가 생기고 여기가 N이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야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생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걸까? 여기는 또 빨간색 해볼까? 여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i로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를 플러스 방향 하기로 했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부릉부릉 뒤로 가면 세진다는 얘기죠. 부릉 이게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하는 게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S가 점점 세지니까 S가 세지니까 왜 S가 세져? 세지지 마 하고 반대로 S, N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방향대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번에는 B 검육의 A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도전류 방향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전류 방향과 세기를 2차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과 세기를 이제 여기 요 놈은 요 배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배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배터리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반대로 흘러요? 이거 웃기죠. 그죠? 전류가 화살표 흐를 때를 플러스로 해라. 자. 일단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세기만 변하지 방향은 변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할 때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봐보세요. 1차 코일의 자기장 방향이 왼쪽으로 됐다가 오른쪽 됐다가 왼쪽으로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했었을 때 유도된 전류는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도된 전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탄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탄탄 1번부터 6번까지 고고싱. 자, 채점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1번에 X, O, X. 2번에 증가. 3번은 O, X, X, O. 4번은 X, X, O, X. 5번은 OX, OOX, OOX 이렇게 돼요. 여기 X만 2번 X, 5번 X, 8번 X.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모터니까 자기장하고 자기력 이용하는 거고, 항용 나침판은 무슨 이건 강자성체 이용하는 거고, 스피커는 모터하고 똑같아요. 자기장하고 자석의 상호작용 이거 이용하는 거라서 전자기 유도는 아닙니다. 세 가지. 6번은 기억의 에너지. 이거는 센서. 통합할 때 센서 배웠죠. 자, 실력 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 많이 있네. 일단은 4번. 그 다음 제끼고 6번, 4번, 6번. 다음 9번, 469. 이제 끼고 11.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69, 11. 가가싱.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4번이고요. 6번은 5번이고요. 9번은 5번이고요. 11번은 4번인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진짜죠? 없죠? 성이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아니 이거 실전 문제 있었네.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실전 문제는 중요한 것만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는 별로 쌤 눈에는 안 보이고 6번 와우 10번 와우 11번을 아까 했으니까 14번 와우 18번 나와 있는데 18번 이렇게 4개 해볼게요. 이렇게 4개 하고 4개 다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얼른 갔다 오세요. 4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정답이 5번이고요. 10번은 4번입니다.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5점 보이죠? 여기에 원형도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고정적으로 전류가 I0가 이렇게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I0가 계속 고정적으로 흐르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는 자기장이에요. 무슨 얘기가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I0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요. 무슨 얘기가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들어가는 자기장. 요건 이해가죠, 그죠? 예, I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나오는 거 어떻게 표시해요? 없네. 나오는 건 이렇게 표시해요.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표시하고 요건 들어가는 거 표시.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I0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선생님 X라고 표시할게요. 일단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림 나는 O에서 A하고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토탈 자기장의 전류에 따라 세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스몰 d고요. A에 흐르는 전류는 I0로 무조건 일정하다.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일정하다.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시면 요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세기는 우리 알다시피 거리에 우리 상수 곱하기 거리의 반비례 전류 세기의 비례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거리 d분의 전류 얼마 I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0에서 자기장이 뭘로 찾아야 되냐면 0일 때를 찾아보세요. 0일 때. 0일 때 보니까 B에 흐르는 전류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세기는 바깥에 있는 B 있죠. 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B에 흐르는 전류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I0가 되었을 때 0이 됐대요. 자기장이 0이 됐대요. B는 I가 흘러야 0이 된대요. B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얘는 무조건 요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X 방향이니까 쌤이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쪽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 쌤이 나오는 거는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나오는 거는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 D분의 I0만큼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있는데 2I0만큼 B를 줬더니 정지하더래요. 그럼 B가 2I0만큼 전류를 이렇게 줘야 될까요? 이렇게 줘야지 자기장이 빵이 될까요? 자, 현재 들어가는 거다 했잖아요. 나오는 게 있어야죠. 나오는 게 있어야 그래야 여기 중심 5점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나오는 게 되려면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I0는 반시계 방향이고 빨간색 I0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다. 그리고 거리 얼마다? 얘가 D니까 거리 얼마다? 얘는 2D다. 2D. 그러면 2D분의 2I니까 결국 얘 얼마다? 여기에서는 B는 얼마 흘렀다? 2D분의 2I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거니까 쌤 플러스로 할게요. 나오는 거. 얘는 들어가는 거, 빨간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D분의 I0 하고 나오는 거 2D분의 2I0니까 2D분의 2I는 뭐 플러스 D분의 I하고 똑같잖아요. 플러스 D분의 I하고 마이너스 D분의 I니까 쌤 되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0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갑니까? 자, 그러면 문제 물어보는 것은 그럼 이제 세기 알았다 그죠? 얘도 얼마 흐른다? 2I0가 흐르는구나. 이거 알았다. 여기는 이제 2D인 거 아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거야. B에 흐르는 전류, B의 바깥에 흐르는 전류가 I0만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되니? 자, I0만 흐르면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며. 그럼 나오는 건데 거리가 얼마야? 얘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얼마야? 2D잖아요. 2D분의 근데 전류는 얼마야? 아까는 2I인데 I0만 흐를 때만 계산해봐. 이거야. I0 흐를 때. 그럼 I0 그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랑 합성 자기장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하고 더하면 1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세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I 제로만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I 제로만큼 이게 흐르는 게 얼마야? 이게 흐르는 게 마이너스 B 제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B 제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A는 어떻게 흐른다? A는 이 빨갱이 A는 항상 마이너스 2B 제로가 흐르는 거예요. A는 항상 마이너스 2B 제로 흘러. 왜? 여기 2I 제로만큼 해야 되고 여기 없을 때 2B잖아요. 없을 때. 그죠? 요거를 뭐라고 보면 된다? 요거를 마이너스 D분의 I 제로 이걸 세기를 마이너스 2B 제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항상 마이너스 2B 제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다? R분의 I 제로를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B가 지금 현재 B가 B 요놈이 I 제로가 흐르면 얘가 B는 I 제로가 흐르면 그러면 2I 제로가 흘러야 되는데 I 제로가 흐르면 얘는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다 I 제로 흐르니까 2D분의 I 제로 이렇게 흐르면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얘가 마이너스 2B 제로면 얘는 얼마야? 그냥 플러스 B 제로잖아요. 이렇게 흘러야 플러스 B 제로만큼 흘러야 합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합이 얼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B 제로하고 플러스 B 제로 해서 합이 얼마야? 여기 합이 얼마라고 돼 있어? I 제로 흐르면 마이너스 B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B 제로. 그래야 합이 마이너스 B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B는 얼마 흘러야 된다고요? 네, 플러스 B 제로 흘러야죠. 2D분의 I 제로가 플러스 B 제로 흐르는 거구나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됐습니다. 또 질문 괜찮습니까? 저는 넘겨보시면 몇 번 하라고 그랬죠? 14번 하라 그랬네. 자, 14번 혹시 풀었나요? 14, 18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했나요? 14 다 부를까요? 자, 14번 정답은 3번이고요. 14 질문 있나요? 지금 없는 친구는 18번 한번 해보시고 친구 14번 질문하시고 괜찮습니까? 14번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분 뒤에 18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이해 갔나요? 18번 질문 있나요? 질문 좀 풀어줄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른 해볼게요. 자, 이 여학생들이 약간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8번 봐보시면 여학생들이 막 물리학과 갔다 뭐 공대 가있다 그러면 오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약간 남학생들하고 공간 감각력이나 이런 게 좀 우리하고 달라요. 여학생들은 또 잘하는 또 그런 영역이 있고 남학생들은 좀 이런 게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엄마들 또 이게 비하하려는 생각 없이 엄마들은 앞만 보고 운전하시죠. 그죠? 앞만 보고 운전하세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더워? 너무 부고 가다가 따뜻하게도 다 하시고 음악도 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운전하다가 음악 못 틀어요. 엄마는 운전하다가 에어컨 못 튼다고요. 차를 정차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남녀가 엄마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한 곳에 집중을 잘해요. 남자들은 좀 뒤산만한 그런 게 많아서 또 남자들은 또 운전할 때 어떻게 핸들 틀 때 왼쪽 틀 때 싹 틀면서 몸도 이렇게 쏴 오른쪽 쏴 아빠 운전하고 보세요. 이렇게 몸이 움직여요. 근데 여자들 어떻게 움직여요? 항상 여자들은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슥슥슥슥슥슥슥슥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고. 여자들은 디테일하게 운전하고 남자들은 약간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공간이나 사물을 볼 때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전원장치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원장치 여기는 봐보세요.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갑니다. 전원장치 플러스라. 자 그러면 근데 플러스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점점 전류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원장치 전류를 이렇게 감기면 불응하고 감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이에요. 그죠? N극. 그럼 여기가 S극일까?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감소시키고 있어요. 0에서 한
2초라고 할게요. 2초까지는 감소시키고 있으면 S가 S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죠? 감소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2차 코일은 어떻게 되냐? S를 왜 감소시켜? 증가시켜! N 이라고 생겨요. 이해갑니까? 그럼 NS 이렇게 되겠죠. 그럼 NS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N극이니까 부릉부릉 감아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부릉해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류 방향이 요거예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단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1초일 때와 다 물어보네. 1초일 때는 그러면 R2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어떻게 흐른다고? R2에 요렇게 흐른다고요. 1초일 때는 R2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8초일 때는 선생님 빨간색 해볼게요. 8초일 때는, 자, 8초는 이거야. 8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류가 플러스 쪽인데 증가하고 있네요. 전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게 부릉 감기는 거 있죠. 부릉 감기는 게 증가한다고 세진다고. 이게 부릉 세지니까 여기가 N 세지니까 S 세지는 거예요. S가 세지면 얘도 어떻게 돼요? 왜 세져? 세지지 마 하면서 나도 S 오지 마 저리 가 하면서 S 세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S가 세지니까 여기도 N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 편해요. 그러면 오른쪽이 N이니까 엄지손가락 어디로? 오른쪽으로 하시고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시고 콜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가 N 여기가 S 오른쪽으로 하시고 감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감아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전류가. 그럼 이번엔 전류 어느 방향이야? 8초일 때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방향이 같니 반대지. 그래서 반대라고요. 반대. 알았죠? 기억땡. 니은에 R2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R2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1초일 때 기울기 봐봐. 어이구 8초일 때 기울기 봐봐. 와 1초일 때가 기울기가 세잖아요. 기울기 센 놈이 전류 세게 흐른다는 얘기죠. 1초일 때가 8초일 때보다 크다는 정답. 전원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는 모두 R1에서 소모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가 R1에서 다 소모되면 여기 전류가 왜 흐르니? 자,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얘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 저항이 여러분들 저항이 뭐냐면 전자제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장치 돌고 오면 전자제품 여기서 다 소모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옆에 있는 2차 코일 자기장도 유도되잖아요. 2차 코일한테도 일부분 소모가 되니까 1차와 2차의 전기에너지 소모되는 거가 그리고 R1에서도 소모되는 것이 합계로 소모되는 것이지 이 전원장치 배터리가 R1에서만 다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학전리 전환과 보존 법칙이 위배가 되는 말이죠. 네, 정답은 2번 이은만 맞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 항상 대단한 평가는 그냥 제꼈으니까 제끼도록 하고 12강 빛의 파동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동이 들어왔네요. 자, 파동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시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동을 언제 배웠을까? 중학교 때 배웠을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까? 그때가 언제야, 그죠? 자, 빛의 파동성. 자, 빛의 파동성은 무조건 암기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파동성은 마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마을 회관 가시면 마을 회관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덩실덩실 파동처럼 춤을 추고 계시죠. 마을 회절과 간섭만 파동성의 특징입니다. 알았죠? 회절과 간섭, 그러니까 회절 현상이라는 것은 방파제 같은 거에 파도가 철파도 치면 여기서 붕 퍼져나가는 거 있죠? 이걸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이 파동성 증거가 되고 간섭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간섭. 자, 회절과 간섭.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이거죠, 간섭. 자, 그러면 간섭은 두 파동이 매질 한 점에서 만나 서로 겹칩니다. 자, 봐보시면 겹치기 전에 얘가
진폭 위아래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이 그래 2m라고 할게요. 아래 거 진폭도 예를 들어서 2m라고 할게요. 윗볼록 아랫볼록 2m가 가서 가운데 만나잖아요. 가운데 위쪽 2m 아래쪽 2m가 만나니까 상쇄가 돼버려요. 진폭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겹쳐지고 난 다음에 원래 가던 대로 2m짜리 요놈은 원래 가던 대로 가고 밑에 2m짜리는 원래 가던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록볼록 있었던 놈이 원래 가던 대로 각자 갑니다. 그래서 각자 가죠.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독립성. 없니? 파동의 독립성? 여기 있네요. 파동은 중첩 원리와 독립성이 있는데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독립성 원래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실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통신사 그다음에 뭐 전파, 빛 모든 엄청나게 많은 파동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데 서로 어떤 진동수, 진폭이 비슷한 이렇게 만나면 상쇄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상쇄되고 없어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전달은 됩니다.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 해간 파동성은 마을 해간 회전과 간섭 잘 기억합니다. 회전하고 간섭만 나옵니다. 파동성 증거는. 자, 그러면 중첩.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중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요. 자, 여기 보세요. y1이 예를 들어서 1m, y2가 예를 들어서 2m짜리가 같이 만났다. 그럼 최대 진폭 얼마예요? 3m 되더라. 3m. 그지? 그 다음에 원래 가던 대로 2m짜리는 2m짜리 제 갈 길 가고 1m짜리는 1m짜리로 제 갈 길 간다. 이게 파동의 독립성 밑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예습을 해야 되는데, 그죠? 파동의 간섭이라는 거 두 가지 간섭이 있어요. 보충되는 걸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러면 상쇄되었다라고 해요. 보강 간섭은 윗볼록이 둘 다가 만나면 더 윗볼록이 됩니다. 이게 보강 간섭되었다는 뜻이고 상쇄는 윗볼록하고 아랫볼록이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윗볼록 아랫볼록이 없어져서 상쇄가 돼요. 상쇄 간섭 이거 이용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노이즈 바깥에서 듣기 싫은 소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들어오면 걔가 소음을 그대로 반대파로 쏴줘요. 그래서 여러분 소음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고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헬리콥터 조종하시는 분들 보면 귀대기에 겁나 큰 이런 거 헤드셋 같은 거 탁 끼고 두두두두두두두 핸드폰 같이 뭐 핸드폰 헤드셋 끼고 있잖아요. 그죠? 헬리콥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근데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리콥터 그 소리를 그대로 입력해서 귀에다 쏴줘요. 반대파로 쏴줘요. 그럼 귀는 안 들려요. 이게 바로 상쇄 간섭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본네트 탁 닫으면 조용한 게 덮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네트에 흡음재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엔진 소리가 엄청 심해요. 뚜껑 열면 그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겁니다. 조용하게끔. 맞죠? 자, 이제 간섭을 이용한 상서에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근데 빛의 간섭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빛의 간섭은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스크린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화관에 여기서 빛을 하나만 쏴줬어요. 그럼 빛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빛은 레이저 포인트도 아니고 빛이 퍼지다 보니까 빛이 스크린에 여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기 나중에 끝에는 나중에 도달해요. 그래서 요즘 스크린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스크린을 라운드로 휘어지게 스크린 만들어놨죠. 그죠? 여러분 집에 요즘 뭐 모니터도 옛날에는 평면 모니터에서 요즘은 라운드로 되어 있는 모니터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빛은 이렇게 굴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S1에서 빛이 하나 출발을 했고요. S2에서도 빛이 하나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S1에서 5점하고 S2에서 5점에서는 빛의 경로 차이가 없습니다. 빛의 경로 차이. 빛의 경로 차가 없다는 뜻은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빛의 세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파장, 두 파장 이렇게 되면 보강 간섭이에요. 그래서 여기 S1에서 어느 지점과 S2에서 어느 지점 사이를 빼봤을 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된다. 그럼 이 M에다가 여러분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전체가 0이 되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는 전체가 2가 되니까 2 약분되니까 람다. 파장을 람다라고 불러요. 2를 집어넣으면 2는 4가 되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2람다. 2람다. 그 다음에 또 3을 집어넣으면 3이 6이 되니까 2, 3은 6, 3람다. 아, 0. 0은 경로차가 없다는 뜻이고 람다, 2람다, 3람다 경로 차이가 나면 경로 차이가 뭐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파원에서 나온 그 거리의 차이가 파장의 1배, 2배, 3배 이렇게 한 파장 차이 나면 다 보강이에요. 알았죠? 한 파장 차이가 나면 보강이에요. 선생님 손을 봐보세요. 자 여기가 어떤 빛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갔는데 빛이 알았죠? 보강이라는 뜻이고 어느 한 지점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는 상쇄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가르쳐? 그래서 보강은 전부 다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차이가 나는 곳은 전부 다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보강이고요. 자 그러면 상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 그죠? 거기가 상쇄다 이거죠. 상쇄. 상쇄는 어떻게 되냐? 경로 차이가 2의 람다에 2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2분의 람다. 그죠? 2분의 3람다. 반파장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쇄 간섭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쏴줄 때부터 여기서는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아랫볼록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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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벌써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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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반파장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S1하고 S2에서 빛을 쏴줄 때 2분의 람다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여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강 상쇄 알겠죠? 그래서 경로차라는 게 이 뜻입니다. 스크린에 빛이 도달할 때 이렇게 경로차가 여기는 몇 차이 나요? 한 파장 아랫볼록 윗볼록 한 파장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는 보강 간섭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는 아랫볼록 윗볼록에서 내려왔는데 얘는 아랫볼록 위 해서 내려오고 있고 얘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분명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보강,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간섭무늬 간격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좁아지고 되냐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있죠. 선생님 여기에 엄청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 책에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식 하나 적어도 선생님이 화학에서도 하나 알려줬고 여기서도 있잖아요. 근데 알게 되겠네. 젠장 이것이 애들 막 겁나 보도만 영상이고 무슨 사기 이거 싹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이거 특강 끝나면 이거 적어두세요. 영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영의 간섭 실험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자 슬릭 간격 이 간격 있죠. 간격이 얘는 간격이 넓은데 간격이 좁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간격 변화량 델타 x라고 해요. 자 델타 x가 바로 간섭무늬 간격입니다. 간섭무늬 간격 조절하는 방법 시험에 이거 나오면 여러분 주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게요. D분의 L 람다. 자, D가 뭐냐면 D가 뭐냐면요. 알려줄게요. D가 여기 간격이에요. 자, D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간격 D예요. 알았죠? D 간격 알았죠? 슬릿 간격 L이 뭐냐면요.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린 사이 거리를 L 값이라고 해요. L이라고 합시다. 네, 거리 L이 간격 스크린과 이중 슬릿 사이 간격 L.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인 거 알죠? 람다가 파장이에요. 파장. 람다 파장. 그럼 델타 X를 크게 하는 방법은 뭐니? 델타 X가 얘가 커지려면 L이 크든지 파장이 길든지 또는 슬릿 사이 간격이 작든지 알았죠?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 때는 파장이 똑같을 때 슬릿 간격이 작아졌죠.
슬립 간격을 작게 하는 방법, 즉 델타 x를 작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작게 하는 방법은 슬립 간격을 어떻게 해라? 크게 해라. 그래 크게 했잖아. 봐보세요. 0.1에서 0.25 크게 했더니 간격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L 값을 어떻게 해라? 작게 해라. 여기 L 값을 작게 하잖아요. 그러면 델타 x가 작아져요. 그죠? 그러면 슬립 간격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장을 짧은 걸 써라. 그러면 슬립 간격 잡아져요.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 파장이 700나노메타짜리 파장을 532나노메타짜리 파장으로 바꿨죠. 슬립 간격은 똑같은 놈인데 얘에서 아래로 봐보세요. 슬립이 좁아졌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될 때 좁아졌잖아요. 봐보세요. 이 식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얘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d가 뭐다? d가 여기 사이 거리가 d. l이 뭐다? 슬립과 스크린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람다 파장. 그러니까 파장이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남보 알고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돼 있으면 빨간색이 람다가 크고요, 보라색이 람다가 짧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야.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조절해서 스크린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크린 사이의 간격 조절해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이거 원리 있죠? 100%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뭐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꾸 이런 이상한 팁 같은 거, 이건 진짜 30년 노하우로 알아낸 팁인데 이런 걸 자꾸 그냥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명박 공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거 함부로 이렇게 자꾸 대외적으로 하면 꼭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완자책 만들고 무슨 책 보면 명박 공식 이거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 이상한 새끼들이 써먹어 갖고 막 이렇게. 그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하여튼 선생님이 이게 저작권을 갖다가 걸고 그런 내가 무슨 지드래곤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유명인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빛의 간섭의 예가 비눗방울, 기름막, 모르포, 나비 날개, 공작새, 깃털. 얘네들 서로 빛이 보강 간섭하니까 우리가 밝게 보이고, 무조건 밝게 보이면 보강이에요. 어두워지면 상쇄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게 보강 상쇄 간섭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안경도 이거 봐보세요. 이 새끼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일반 렌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코팅 렌즈는 눈가를 잘 보이죠. 서로 빛이 들어온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해서 상대방 눈에 이런 렌즈 색깔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중국산 너무나라 비하면 안 되겠죠. 이거 싼 거 꼈다고 할게요. 싼 거 낀 거고, 얘는 조금 이제 비싼 거. 근데 싼 거든 비싼 거든 요즘 이런 안경 안 끼잖아요. 그죠? 다 이런 안경 끼잖아요. 그죠? 다 이런 거 다 낍니다. 그리고 지폐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이제 돈 복사를 해가지고 컬러 프린터로 인쇄를 해도요, 이게 딱딱 하다 보면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이쪽으로 탁 돌리면 노란색으로 보강이 되고, 저쪽으로 하면 초록색으로 보강이 되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홀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홀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 기술입니다. 지폐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복사기로 복사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돈 복사하면 딱 이거 홀로그램 딱딱 해보면 금방 간짜네 진짜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탐구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관찰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지금 3시가 거의 다 돼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하시고 이거 그냥 풀어봐라 그러면 안 될 텐데. 일단은 그러면 탐구부터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탐구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